다음은 좀 법률적인 문제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조국의 사촌 동생이죠. 조건. 예. 1심에서는 1년을 받았었죠. 징역. 예, 예. 그런데 상고심에서 3년을 꽝꽝 때리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혐의도 있지만 이제 언론이라든가 세상에 제일 알려진 것은 웅동학원. 네. 그 중학교 교사를 2명을 채용하는데 1억 4,700만 원을 받아 먹은 것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 시험지까지 빼주고. 예, 시험지 뭐 다 빼주고. 왜 이렇게,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되게 1심보다는 줄여주든가 뭐 그런 게 통상인데. 그랬는데. 1년인데 3년을 때려버렸다는 것은. 근데 1심에서 예. 그 유명한 김미리 부장이 예. 딱 한 개만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교사 채용 비리를 업무 방해로. 그러니까 뭐 7개가 됐는데 한 개만 예, 했던 그것만 딱 했는데 이번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보니까 이 웅동학원에 그 왜 가짜 만들어가지고 공사했다고 예. 공사 대금 금액이 아주 크죠 아마 115억 원 예. 공사했다고 공사 대금 청구 소송하고 그러면 소송은- 자기가 그 학원 사무총장인가 사무국장인가 그랬죠 사무국장이죠. 하면서 응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응소를 안 해가지고 패소시킨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웅동학원이 채무가 엄청나게 많다. 예. 이래 돼가지고 다른 진짜 채권자들 돈 못 받게 하려고 일부러 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웅동학원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법인하고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1심에서는 무죄했는데 그게 이제 배임 뭐 이런 걸로 무죄했는데 이번에 유죄로 됐죠. 예. 그게 유죄로 됐고 그다음 채용 비리 그 직원들 예. 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거 예. 그렇죠. 그것도 1심에서 무죄인데 이번에 유죄로 됐고 그다음 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그게 배임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배임은 이번에도 인정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아마 상고해가지고 자기들도 뭐 상고하겠지만 상고해가지고 이 부분 저도 배임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예. 공범들은 배임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역 1년 6개월 하고 받은 사람들. 근데 이건 배임이 오히려 더 큰 일을 더 위에서 한 일인데 뭐 교사 인사권이 없다가 뭐 그걸로 안 됐는데 아니 그는 공범은 더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인사권이랑 중요하거든요. 예. 법인의 사실 실질적인 일은 이사장보다 사무국장이 다 합니다. 사무국장이 다 합니다. 예. 예. 이사장은 도장만 찍고 그것도 예. 가족 기업 아닙니까? 일종 가족 학교. 조국의 어머니가 그 그러니까 이사장이고. 박정숙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1심에서도 무죄 나오고 2심에도 무죄 났으니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그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범들이 배임으로 처벌받았는데 그것도 유죄로 해가지고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 씨만 이게 1심에서는 아닌 걸로 했는데 이번엔 그 무죄되고 2심도 무죄됐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하튼 이 부분이 뭐로 처벌했냐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예. 어떤 그 금품을 받고 타인의 근로계약에 관여하면은 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소개서 같은 거 있죠. 허가 받고 정식으로 허가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떤 회사에 내가 너 취직시켜 줄게 하고 있죠. 예. 돈 받은 거. 그 회사에 내가 인사과장을 내가 무지하게 잘 알아. 예. 그러니까 그 허가받은 직업소개서가 아니고 그냥 연줄로.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게 또 유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죄가 4개가 되다 보니까 징역 3년을 되고 추징금이 아까 그 교사들한테 돈 받은 거 1억 4,700 그거는 1심하고 같으니까 말하는데 여하튼 이거는 저는 이번에 조건 씨가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 당연히 공범들 1년 6개월 2년이었던가요? 두 사람이 1년 6개월. 둘 다 1년 6개월이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건 떠나서 브로커들은 1년 6개월. 예, 그 사람들보다 더 형이 적게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보수 언론에서 이건 뭐 이런 판결이 있냐 그랬거든요. 예, 사법농단이죠. 재판농단이죠. 네, 공범보다도 그 조력한 공범보다도 주범이 어떻게 1년을 6개월을 적게 받냐 그랬는데 우리 고 교수님 항상 사법부가 그래도 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그 항소심에서 좀 그 살아있는 재판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진짜 황당 판결을 바로 황당 잡았는데. 판결을 봤는데 그때 이런 법조인들은 경우는 예. 김미리 부장판사 예. 이 사람은 울산서
그 사건, 그것도 그 부정선거 사건도 1년 6개월인가 뭐 3개월인가 1년 3개월 그렇죠. 계속 끌다가 이제 자기는 바뀌었죠. 병가한다고 가버렸잖아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조치를 안 하나요? 이렇게 감점을 받는다든가 뭐 해야지. 완전히 그게 판사 뭐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 그러니까 어떤 판단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참 처벌하기가 힘든 게 그렇죠. 그 변명이 나오는데 예. 내가 그 당시에 볼 때 이게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의가 입증이 되면 예. 어떤 재판을 일부러 끌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징계 사유가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그걸 자백 안 하는 이상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사들한테 소송이 가끔 걸리는 게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 검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네, 그렇죠. 100% 패소인 게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보니까 이건 유죄 맞았다. 그러니까 이 판사 이런 사람들도 고의라든가 그게 없다는 것을 본인보다 입증을 시키라고. 언론 중재법이 그거 아닙니까? 기자한테 고의 아마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요, 예. 우리 국민들 무지무지하게 좋아할 겁니다, 아마.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김미리가 입증을 하고 하면은 아마 이걸 그리고 뭐 5배 징벌적 배상 가하고 아니 예. 그러면 저도 이번에 뭐 대법원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한번 당했는데 저는 내가 대법원을 신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번 받아본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 앞에 가서 이제 폭탄 하나 터뜨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변호사고 판사 출신인 제가 드는데 법원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할 때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진실은 자기들이 알거든요. 네. 할 때 이 법원의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반감이 엄청날 거라고. 그 지금 그런 말씀드린 대로 징벌적 배상, 입증 책임 전도 판사보다 지라고 하면 절대 그러면 그런 판결을 못 하죠. 그건 제가 생각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엄청나게 열심히 꼼꼼하게 심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재판 기일이 아마 지금 안정없이 늘어져 버리죠.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1심 민사소송 제기하고 2년 뒤에 기일이 잡힙니다. 2년 뒤에. 그리고 그러니 인도는 있죠. 이 전부 다 영미식 제도거든요. 인도는 지금 현재 인도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사건을 지금 신권 안 받고 열심히 하면 30년 뒤에 없어진답니다. 다 처리한답니다. 정말로. 또 하나는 그 유명한 흑석 선생 김의겸이. 이 사람도 이번에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남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했다. 그런 의혹을 받았는데 또 하나는 권익위에서 합수본한테 그때 25억 7천만 원인데 빚을 낸 게 16억 4,580만 원입니다. 참 간땡이도 커요. 자기 돈은 9억밖에 안 되네요. 8억인가 뿐이 안 들었죠. 16억이고 25억이니까. 그리고 8억 들여갖고 26억짜리를 기자가 이렇게 간땡이 큰 놈은 나도 처음 봤네. 그거 상가에 근데 어쨌든 그때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어떻게 그렇게 특혜 대출하냐 이것은. 그 특혜 대출에 대한 수사도 해달라고 권익위가 합수본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알려졌는데 열린민주당에서는 그 문제 없다. 뭐 그냥 권익위가 그거 했는데 아무 없다고 면죄부를 주어버렸고 김의겸이도 그 개발계 다 나오고 2달 후에 집 샀어. 그 이제 집값 오를 대로 오르는 건 샀다는 거죠. 미리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산 게 아니고 계획이 나와가지고 다 알려지고. 공개가 된 데서 그게 업무상 비밀 이용 안 뭐 했다 그렇게 이거죠? 이제 변명까지는 한 거 좋은데 왜 특혜 대출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싹 감췄느냐 이거예요. 그럼 입을 뭐 감춘 거예요. 자기 그 비리니까 감춘 걸 갖다가 뭐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5억 7천짜리 상가를 자기 돈은 8, 9억밖에 안 들고
그렇죠. 16억을 대출받는데 이때가 2018년 7월이면 예. 청와대 근무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 부동산 투기 잡는다 난리를 난리를 치면서 그래 이것 부동산과 때문에 뭐 그 수석도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했더니 지금은 뭐 큰 소리 빵. 그래 우리가 그래서 공천도 못 받았던 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예? 아무리 뭐 은행 대출이 받기가 쉬워졌다 하더라도 26억짜리 건물을 있죠. 예. 그 16억을 대출 받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곳에 그 국민은행 거기서는 10억 10억을 2천만 원. 예. 그 나머지는 또 다른 금융기관이겠죠. 지점장이 군산 제1군가 어딘가 거기 후배라는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 상가에 이렇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곳이 4개였는데 10개라고 부풀린 거 아닙니까? 10개.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죠, 받는 그렇죠, 임대료가 뭐 600인가 그러니까 얼마인가 그 된다니까 10억을 그렇게 이게 해갖고 만들어준 거죠. 은행에서 지점에 대출할 때 있죠. 예. 그 직원들이 10억 정도 이상이면은 예. 본점 심사부에서 나옵니다. 본점에서. 나와가지고 이 건물 가치가 얼마 될 건지, 그다음 지금 이게 임대는 잘 되고 있는지 전 조사 다 하거든요. 그렇죠. 조사하는데 그 당시에 또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때 대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라는 뭐 그 지시도 있었고 기재부에서 예. 그다음 그 이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득으로 이게 과연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예. 나중에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예. 중요한 건데 그 청와대 수석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반인 같았으면은 이 정도 10억 2천에 나머지 16억 대출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26억짜리 건물 가지고 어림도 없는 아 소리죠. 일반인 가면 당신 누구시죠 이런다고 지점장이. 그리고 거기는 재개발 지역으로 곧 없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건물인데요. 예. 그러면은 청와대 수석이 아닐 때 이런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아마 합수본이 있는데 지금 조사 의뢰이 직권 남용 네. 이게 되지 않을까. 은행 지점장이 뭐 아무리 고등학교 선후배라 하더라도 지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대출이 해소 안 되거나 하면은 은행 사람들은 있죠. 은행 사람들이 좀 안정 위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선배면서 청와대 수석이니까 예, 승승장구할 승승장구할 거니까 하고 자기도 그러니까 덕을 좀 예, 인사해 볼 김은겸 것이다. 씨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 해줬다. 그러면 그거고. 근데 좀 전화했겠죠. 당연히 했다고 봐요. 내가 이걸 살라는데 돈 좀 필요해. 또 전화를 안 했을 수도 있죠. 혹시 이게 또 나중에 전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직접 만나서 아 만났어요. 그게 한번 만나서. 아니 변함없는 사실은 부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부탁 안 하는데 지점장이 어떻게 미쳤다고 대출해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 수석이 아니면은 고등학교 선후배간의 아름다운 정의로 해줬다고 우리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합수본에서 분명히 직권 남용에 관해서 아니면 강요행위 직권 남용은 아니고 강요행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다. 당연하죠. 예. 그 지점장도 뭐 속으로야 청와대 대변인에 깨름직하지만. 잘 나가니까 예. 그래도 직장인들은 제일 1순위가 승진이고 월급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점장 하면 나도 한번 이제 본점 부장으로 또 가야 되는데. 본점 부장뿐만 아니라 이사. 임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이 정권이 5년이니까 그 안에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추측입니다. 아 근데 그게 강압이 있고 없고 간에 예. 청와대에 근무한다면요. 예. 모든 걸 조심하고 왜 근신을 해야죠. 이런 오비 일학이라고 지금 그 김의겸 그 의원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죠.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해주고 다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청와대 근무했으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해줄라 해도 내가 오해받을 수 있다. 어? 너한테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지금 자기가 언론에 그런 오보, 예. 가짜 뉴스를 그렇죠. 인해서 언론 피해를 중재. 받았다고 해갖고 언론중재법에 또 제일 앞장서고 지난번 그 무슨 소위에도 야당 몫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겨레 출신 아닙니까? 예. 언론인 출신한 사람이 이번 법은 언론인 출신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언론인이라는 게 자체가 같은 언론인 출신은 부끄럽죠. 부끄럽네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4일 이 정권 지휘관 회의 거기에 지시를 내렸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그 지시 내용을 입수를 했어요. 지시 지침의 내용의 골자는 육해 공군 해병대 이 시범 그 대상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대들이죠. 예,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방역, 코로나19 그런 변이 바이러스 대응 여부, 면역 대응, 또 치명률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 집단 면역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테스트를 해라.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뜻은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야권에서는 아니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지금 고 교수님 안 그래도 그 말씀 안 하시면 할라 했는데 저는 그 고 교수님 이 말 듣고 있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일반인한테 이 말 해도 말도 안 되는데 군인들 전쟁 나거나 비상시에 즉시 출동해야 될 군인들을 상대로 있죠. 이런 실험을 해봐라 한다는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치프인 그건데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분이 자기 부하이잖아, 그죠? 군인들을 상대로 이런 걸 한다? 이건 누가 한다 해도 말도 안 되고 대노해가 쫓아낼 일을 누가 밑에 부하들이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해도 할 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섰다 했다는 거 있죠.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충격받았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말을 갖다가 아주 좋은 뜻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집단 면역 실험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집단 지금 그 유럽에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벗으라고 지금 지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방 주사도 맞지 말고 한번 이게 좀 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형성되면은 이게 그 백신 이런 거 없이 인구의 70%인가 몇십 프로가 그게 이렇게 항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역이 70%라고 그러죠. 된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실패한 데가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불어가지고. 저거 어디 네덜란드인가 스웨덴 몇 군데 했어요,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완전 실패로 돌아갔죠. 유럽에서 또 그 하게 된 게 유럽 사람들은 좀 자유주의 사상이 그리고 프라이버시 자기 사적인 자치가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스크 쓰라는 데도 반감을 일으키고 지금 프랑스에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마스크 쓰라는데 우리는 뭐 무슨 백신도 미국도 지금 미국은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이 좀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생각에 사적 자치 개인의 자유를 너무 국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몇 군데 실행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일에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부 지역의 국민들에게 면역 주사 맞지 말고 한번 마스크 벗고 해가지고 항체 형성률 70% 되는 걸 보자. 이것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수용하기.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군인이라는 거는. 그러니 만일에 어떤 한 부대가 진짜 특수한 중요한 임무를 띈 부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아예 기동을 못한다. 이거는 국가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통령이란 분이 진짜 알고 말씀하신 건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몰라도 저는 사망 확률 테스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치명률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실험을 해보라니 이게 마루따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 있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말을 진짜 하태경 의원이 뭐 근거가 없이 할 리는 없는데 자료를 직접 제시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게 뭐 그 기자회견에도 지금 나오긴 군부대
선정된 군부대까지도 다 지금 그러니까 했으니까 공개를 했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뭐 거짓말 할 리도 없고 예. 국회 정보위원이죠 아마. 국방위원 국방위원입니까? 그런데 정보위원도 하고 있죠. 정보위원은 이제 겸직이니까. 그 대통령이 이 말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예.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오늘 그 대화 주제로 삼아야 될지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회의가 끝난 뒤에 정부지휘관 회의가 끝난 뒤에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내용 중에도 예. 일반 국민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 예.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의 사례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걸 하라는 군에서 말입니까, 먼저 지금? 헌건 사례를 이제 앞으로 일반 국민의 집단 면역에도 활용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거꾸로 돼도 아까 제가 좀 그 국민들이 반발할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명령에 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일반 국민 같으면 나 택도 없다 나 백신 맞을래 할 사람들이 뿌릴 게 없으니까 예. 아 군인들은 대통령이나 뭐 군 통수권자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명령 지휘에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는 군인들을 이용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있죠. 강요고 있죠. 만일에 그 군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심한, 이건 그 상해죄입니다. 중상해. 예. 죽었으면 치사죄고요. 뭐 국방부는 접종률이 지금 높고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지 뭐 하면서 얼마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통수권자가 그러는데 뭐 그걸 거기다 통수권자가 이랬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예. 이거 우리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선정된 부대 대원들 입장에서는 들고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거 우리를 뭐야? 그러니까요. 사람으로 진짜 하는 마루타로 거야. 볼 마루타로. 마루타야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질병청장, 네. 질병본부청장이 뭐예요? 질병관리청장인가? 질병관리청장인가? 관리청장이죠. 정은경 씨 말도 안 듣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돌파 감염, 예. 지금 백신 맞아도 그 변이에 걸리고, 예. 그다음 그 지금 변이가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그 언론 보도라든가, 그다음 질병청장 같으면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건데. 지금 그 육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백신 많이 맞았고 예. 뭐 하다니까 실험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군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군대를 갖다 60만 대군 지금 50만 얼마지만은 그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죠. 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거든. 전쟁이 그렇죠. 뭐 매일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런 군인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인을 이런 사지로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명령에 살기 때문에 대항할 힘 하나 없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 같으면 막 그 시위라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군인은 시위도 못 어떻게 하잖아요. 합니까? 그런 약한 상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이런 실험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어떤 그 임무라든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밖에 안 보이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김호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그 백신 빨리 살 필요 없다. 돈 많이 주고 왜 빨리 사냐 한 사람이 방역기획관이 실세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 대통령한테 건의 보고서를 냈겠죠. 정은경이야 뭐 압니까? 그 힘이 있습니까? 의사지 그 사람이 뭐. 예,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참 별의별 아무도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한 군인들을 일들이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일어나네요. 기상천외한 예.